준이가 준이 채널에서 홍창석과 같이 이제 해명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게 지금은 이제 땅튜브님한테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제 홍창석이 피해자다. 정산을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저도 아예 몰랐다가 요 태욱이가 나가고 이제 후임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책상 정리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조준 약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다 친했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개인 판단인 거니까요. 하지만 회사 소속이지만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했다. 이거죠. 무조건 조준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어거지로 시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였으면 회사 소속 다 했어야지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도 한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자율권은 있었다. 강력하게 했었어요. 특히 강민이한테 엄청 강력하게 했었어요. 구현호도 마찬가지예요. 구현호도 맛은 있다. 하지만 뭐 조금 어긋난 것 같다. 그리고 안 했어요 다들. 안 할 사람들은 다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준이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홍창석한테 이용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조준 해명 영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저희 써놨다시피 홍창석이 이제 뭐 정산을 못 받았다, 자기 바지다,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결국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가 이제 홍창석의 신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같이 대시를 쓰고 같이 숙박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자, 땅튜브의 뉴스! 자, 지금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죠. 자, 조준 홍창석 측에서 70kcal 샌드위치 진짜 몰랐다. 다 그분인 정재훈 때문이다. 우린 정산도 못 받았다. 라는 내용과 자료들을 제게 전달했고 저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좀 불쌍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되냐? 못 믿겠다. 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조준 홍창석이 해명한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그 당시 조준, 정재훈, 홍창석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던 먼데이 한 투자자가 여러 자료 첨부와 함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재훈, 홍창석, 조준 등 이들을 모두 고소한 제3자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산 문제와 평소 행실 그리고 조준의 약 군대 문제까지 또 막 황철순, 김강민부터 해서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 내용들은 각종 의혹 및 평소 생활 방식 등 굉장히 딥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어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고 뭐 각종 자료들 또한 첨부했으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디어로즈랑 먼데이 투자자였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뭐 서로 다 관계가 괜찮았던 그런 사이였어요. 요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사이인 거죠. 이제는 뭐 원고와 피고라고 봐야죠. 이제는.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그냥 객관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라도 그런 영상을 보면은 솔직히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 제가 화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예요. 그 정훈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정재훈의 친형이죠. 걔까지 끌어들여서 저는 친하지도 않고 안 친하지도 않아요. 정훈이랑은 걔랑은 틀어질 일이 없어요. 틀어질 사이가 없어요. 건덕지가 걔랑은. 예, 뭐 이 일과는 상관이 없고 걔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한 거고 뭐 페널티라고 하면 정재훈의 친형이라는 게 페널티였는데 정훈이라는 친구는 월급도 제일 적게 받았고 좀 열심히 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정훈까지 그 이용해 먹는 거 보고 나서 이게 저도 참고만 있다가 그냥 어차피 저는 고소를 한 상태니까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했었는데 저도 참다가 이제 유튜버였던 분들 있잖아요. 왜 정 대표님은 정재훈이죠 이제 정 대표가 왜 정 대표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저기 사실이 아닌데 너무 이거 시달리고 너무 이게 굳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중립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뭐 끝까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요. 중간에서 이 회사 일에 대해서 지금은 다 틀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그 영상에서만 일단 제가 그래갖고 번호를 매겨서 뭐 조준이 정산 수억을 못 받았다. 수억을 못 받지 않았고요. 예, 그때 써놨듯이 2, 3천 정도 정산이 남았고 그리고 재고가 있어요. 이게 의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재고 수량을 파악해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데 준이가 약속을 2번이나 이제 안 나온 거죠. 약속을 해놓고 재고 쌓여있는 걸 지 눈으로 지가 봐야겠다. 그래 봐라 그럼 보고 확인을 해서 수량 체크를 하고 금액을 체크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준이 같은 경우는 2번 약속을 어겼어요. 안 온 거죠. 청라 물류 창고로.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정상금이 뭐 조준 계산에 지 계산이 한 4, 5천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재고를 정확히 수량을 파악하고 금액을 파악하고 나야지 정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악 안 하고 그냥 단지 자기 수익금만 생각한 거죠. 준이 같은 경우는 재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회사가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부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회사 이제 관계자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다 같이
온 거예요, 몰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중재 역할을 맡게 됐던 거예요. 그의 편이 어떻게 됐냐면 정재훈 혼자, 그리고 나머지 부터 이제 조준, 홍창석, 그 다음에 황동영까지 이렇게 해갖고, 창석이란 친구를 뭐 안 보셨겠지만 착해요. 애는 되게 착했었어요. 예. 지금은 뭐 누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엄청 착했던 친구예요. 선량했던 친구고.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여자 문제, 뭐 그런 게 좀 많이 심각해요. 여자 문제가 좀 일반 범주를 넘어섰어요. 회사가 흔들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여자 문제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됐고, 조준 문제는 가불을 해간 적도 많아요. 예, 가불을 해간 적도 많고, 조준이요. 예. 또 말씀드렸다시피 형 동생 조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 뭐 헬스장에서 PT 하던 애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창석이랑 또 친분이 있어서 얘를 데리고 와서 여태까지 키워놓은 거예요. 준이 자체를 회사에서 유튜브로 이제 많이 키운 거죠. 그거에 대한 투자는 정재용과 제가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된 친구고,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피해 본 것만 생각한다라고. 엄청 많은 특혜를 줬었고, 뭐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이 신경을 써줬고 투자를 많이 했었던 친구고, PD들이 너무 많았어요. 쓸데없이. 그리고 이제 홍상석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 촬영비나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거는 통장에 다 나와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자, 정재훈은 디오로지에다 14억을 넣었어요. 지 개인 통장에서. 홍창석 개인 사업자인 거죠. 이 회사가 웃겼던 게 모든 돈이 다 디오로지로 들어가요. 네, 뭐 없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홍창석이. 여기서 이제 뭐 법인으로 다 흩어지고 정산도 봐주고, 셀러들 뭐 의류 대금이며 모든 지출과 모든 수입이 다 디오로지로 뭉쳤었어요. 돈이. 네, 정훈이 관리를 했고, 인천 그 청라 사무실에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홍창석은 자기는 모른다, 관여를 못했고 이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장을 하잖아요. 네, 어차피 문자에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가 필요한 자금 갖다 쓴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카톡 내용에 다 있어요. 정문한테 카톡해서 100만 원만 붙여줘라, 100만 원만 붙여줘라, 100만 원만 붙여줘라가 뭐 수천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고요. 자기가 급여 뭐 정산 다 보고 입금해달라, 얼마 입금해달라, 급여 얼마다, 누구 PD 얼마다, 뭐 다 관여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관여를 안 했다라고 이제 우기니까, 하물며 달러 계산까지 다 했고, 뭐 몇 대 몇인지까지도 이제 다 자기가 정산을 봐왔는데, 자기는 상관이 없다, 모른다. 이제 요런 그런 우겼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자료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다 있고요. 예, 우리은행이 개인 계좌에 홍창석이 이제 개인으로 사용할 수, 정확하게는 홍창석과 정재훈이 썼어요. 둘 다 카드를 가지고. 예, 정재훈이 홍창석이랑 거의 썼고요. 근데 정재훈이 하나 썼으면 창석이가 한 99개를 썼어요. 비율이. 그리고 왜냐하면 정재훈은 14억을 넣었어요. 디오로즈에. 뭐 이거를 투자를 받았건 뭐 자기 돈이건, 디오로즈라는 홍창석 개인 사업자에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투자자고요. 홍창석은 빵원을 투자했어요. 돈을 10원도 안 넣었어요. 디오로즈에. 전 프린트로도 있고 메일로도 있고, 뭐 모텔을 하루에 몇 번 갔는지, 뭐 카카오페이 있잖아요. 뭐 그걸로 얼마를 썼는지 뭐 다 있습니다. 저한테. 예, 저도 다 확인을 했고, 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 우아한 형제랑 뭐 가장 많은 게 카카오페이와 모텔, 대실부터 해서 숙박, 뭐 야놀자, 뭐 다 그거예요. 거의 쓴 금액들이 다 그거예요. 카카오페이, 야놀자. 예, 집은 지금도 정훈이가 혼자 살고 있어요. 청라 아파트에. 예, 처음에는 창석이도 같이 살았어요. 거기서. 예, 근데 일단 가장 문제가, 홍창석은 지저분해요.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어요. 얘가 원래가 게을러요. 그거는 뭐 항상 제가 볼 때마다 회사 가서도 보면 옷에 맨날 고춧가루 떼어 있고, 야, 너 대표란 새끼가 왜 그러고 있냐. 형님 뭐 그냥 원렁병 다 넘어가고 뭐 그걸 유명해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재훈도 청라에 살아요. 정재훈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해요. 가장 빨리 출근을 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 친구가 정재훈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홍창석도 같이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게으르고요. 왜냐면은 업무가 끝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얘는 업무가 끝나고 여자를 만나요. 항상 또 여자가 없으면 라방을 켜요. 인스타로. 예, 그러면서 또 여자를 꼬셔요. 이제 서울에서 사무실에서 인천 청라로 가면서 라방을 켜요. 운전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또 여자를 꼬셔고, 그러면 뭐 오후 늦게 일어나니까 출근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게 힘들어진 거죠. 지가 게을르다 보니까. 한동안은 청라에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처음에.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 때문에. 이제 홍창석과 권태욱이라고 있어요. PD 중에. 예, 권태욱이라는 조준, 권 PD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홍창석의 신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같이 대시를 쓰고 같이 숙박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회사 돈으로 권태욱과 같이. 이 권태욱이란 친구가 이제 뭐 제2의 홍창석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자자해요. 저희 쪽에서는. 창석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창석이가 돈을 다 쓴 거죠. 회사 돈을. 창석이가 돈을 다 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많이 썼겠죠. 뭐 혼자서 4번 가는 건 좀 무리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좀 이건 저는 혼자 4번 갔을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태욱이랑 같이 갔겠구나. 4번 정도를 갔으면 3-4번을 갔으면 낮에 뭐 대시를 2번 쓴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혼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충분히 가능한 놈이에요. 홍창석은 거의 뭐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애라서. 회사가 망조가 난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처음에. 그러니까 홍창석은 그거예요. 자기가 뭐 디어로즈 대표다. 먼데이 유튜브 회사 대표다. 강남에서 나 이 정도다 하면서 이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던 거죠. 그 타이틀로서. 푹나운지라고. 예, 요것도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했어요. 정확히 회사 돈으로 3천만 원 이체 내역이 다 있어요. 그 수익은 홍창석이 다 혼자 쓰고 있고요. 홍창석이 그 K팩토리 대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K팩토리도 있고 뭐 어떤 법인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다 디어로즈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은행 이제 SN에서 판 거는 또 우리은행 홍창석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많이 빼갔어요. 카카오페이는 본인밖에 안 되잖아요. 남이 할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페이는. 본인이 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요게 문자 알림 있잖아요. 이게 정재훈과 홍창석이 같이 돼 있어요. 우리은행도 그렇고 디어로즈도 그렇고 국민은행 디어로즈도 그렇고 우리은행 홍창석 거도 정재훈과 홍창석이 문자 알림이 같이 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문자 알림이 뭐 몇만 건이 되는 거를 지금 그거를 지금 자료화 시키는 게 지금 1년 이제 한 3개월치 뽑은 게 2억 2천을 썼더라고요.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랑 이제 모텔 갔던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거는 다 저희가 일단 색칠을 해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개인 판단인 거니까요. 하지만 회사 소속이지만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했다. 이거죠. 무조건 조준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어거지로 시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거였으면 회사 소속 다 했어야지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도 한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자율권은 있었다. 강력하게 했었어요. 특히 강민이한테 엄청 강력하게 했었어요. 김강민한테 좀 해줘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안 한다. 맛은 있지만, 구현호도 마찬가지예요. 구현호도 맛은 있다. 하지만 뭐, 조금 어긋난 것 같다. 그리고 안 했어요, 다들. 안 할 사람들은 다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자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그거예요. 홍창석은 바지라고 우기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 파지인데 왜 정산을 얘기하냐고요. 바지가 정산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바지비를 받는 거죠. 그건 정산은 아니잖아요. 월급식이지.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은행 개인 통장으로. 형님 100만 원만 100만 원만 100만 원만 100만 원만. 제가 정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돈을 빼준 거야? 홍창석한테. 그랬더니 형님 저는 직원이잖아요. 홍창석은 대표잖아요. 대표가 돈을 입금해달라는데 자기 명의의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형님 무슨 권한으로 돈을 입금 안 해줘요. 정재훈이 실세인 거죠. 정훈은 상관이 없어요. 걔는 일개 직원인 거지. 걔가 뭘 돈을 입금해주고 말고 할 권한은 없어요. 정훈이란 친구는. 회계 관리도 하고 창고 뭐 택배도 하고 뭐 여러 잡일을 많이 했어요. 정훈이란 친구는. 그리고 월급도 가장 적게 받았어요. 왜냐? 정재훈이 자기 친형이라고 더 챙겨주면 나중에 말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급여도 제일 싸게 줬고 아직 정산이 다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었어요. 뭐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애들한테는 뭐 정산을 다 봐줬고 자기들처럼 나이가 어리고 뭐 동생이고 하면은 어차피 다 동생이에요. 홍창석 아니 뭐 김강민도 동생이고 철순이도 다 동생이고. 네,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엘푸드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저 샌드위치 사건. 샌드위치를 만든 회사가 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와서 회사에 같이 동업을 했으니까 정재훈과 같이 일을 했으니까 엘푸드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승범이 대표. 요 제품을 이제 70칼로리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제 K팩토리라는 또 법인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홍창석이 대표예요.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 홍창석이 봤었고 또 이 모든 인플루언서들을 다 홍창석이 또 많이 데리고 왔었고 뭐 조준부터 해서 철순이도 다 창석이가 데리고 온 거고요. 뭐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창석이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게 바지라고 볼 수 있나요? 바지가 아니지 않아. 같이 사업을 한 거지 이게 동업이지 어떻게 바질까요? 바지면 정말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야지. 그리고 또 분명한 건 이 K팩토리 지분이 있어요. 창석이한테 다. 모든 법인에 또 지분도 있고. 좋아요. 저 바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예요. 자, 바지면 왜 수익이 나는 풍 라운지나 뭐
풍포차나 이 청라 물류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증금이 3천 있어요. 왜 그런 건 다 지 거냐고 우기냐고. 바지면 이것조차도 다 자기 게 아니어야지. 이것도 다 바지여야지. 왜 돈이 나오는 구멍에서는 다 지 거라고 우기고, 뭐 K팩토리나 디오르주나 뭐 이런 거는 또 자기는 다 바지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야 되는 회사 이런 것들은 다 바지라고 우기고, 당장 수익이 들어와서 지가 돈을 쓰고 있는 것과 이 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그 물류창고 안에 지금 몇 억의 또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요. 이 창고도 홍창석 명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왜냐면은 이 물건조차도 이 법인에서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든 제품들이잖아요. 돈을 출자를 해서. 창석이 지분도 있잖아요. 창석이 동의 없이 저희가 이거를 판매하거나 뭐 수익을 취하면 저희가 횡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물건이라도 우리끼리라도 해서 채무를 좀 변제하겠다.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형도 손해본 게 있으니 이런 걸로라도 너네 당장 돈이 없잖냐. 물건이라도 내가 직접 팔아서라도 내가 손해본 거 가져갈게. 그리고 직원들 급여라도 주고 어떻게든 꾸려볼게. 처음에는 홍창석도 오케이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회사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조차도 자기 명의라서 못 준다. 이 지금 창고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보증금 더 이상 이제 월세를 낼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거면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홍창석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은 자기가 내야지 월세를. 저희가 내줄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 지금 다 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저 안에 물건들도 또 다 이제 썩고 있는 거고요. 얼고 썩고 뭐 다 이제 뭐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리스트 뽑았는데 뭐 몇만 개 되는 것 같아요. 제품들이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그것도 아마 몇억 원치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또 그게 보통 곱하기 5, 곱하기 6, 7 막 이렇게 가거든요. 원가에서. 네, 많이 가는 건 곱하기 10도 가고요. 판매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다 지금 썩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재현이 1억 6천 정도를 빼갔어요. 디오로즈에서. 1억, 대략 1억 4천 정도 빼갔고. 디오로즈는 이제 국민은행, 이 우리은행 홍창석 개인 통장, SNS 판매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이제 또 수억 원을 쓴 거죠. 1년 반치가 2억 2천 나왔으니까요. 네, 차량 리스비 등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재훈이 다 모든 돈이 없으니까요. 얘는 네. 많이 올렸어요. 인스타에 많이 올렸고 차 뭐 선물 받았다 우리 형님이 사줬다 뭐 새 차 사줬어요. 새 차 X6 지금도 타고 다니고요. 또 회사에서 다 이제 다 내줬던 거고. 그렇죠. 홍창석에 많이 맞춰져 있고 준이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홍창석한테 이용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조준 해명 영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저희 써놨다시피 홍창석이 이제 뭐 정산을 못 받았다 자기 바지다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결국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주는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가 된 거죠, 홍창석으로. 이게 시작은 이제 준이가 준이 채널에서 홍창석과 같이 이제 해명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게 지금은 이제 땅튜브님한테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제 홍창석이 피해자다. 정산을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준이 같은 경우는 애가 또 착해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착해요, 애가. 그냥. 네, 되게 단순하고 준이 같은 경우는. 저도 엄청 이뻐하던 동생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준이한테도 얘기했던 게 창석이랑만 연관 짓지 말고 창석이랑만 뭔가를 하지 마. 그러면 너는 잘 될 거고 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해명 영상에 홍창석을 갖다 꼈더라고요. 네, 둘이 엄청 친하죠. 그러니까 홍창석, 조준, 권태우 셋이서 뭐 거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셋이서. 그러니까 준이는 그거에 제가 봤을 때는 자 정산을 못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홍창석, 정재훈이 동업이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못 받았으면 둘 다한테 달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동업 관계니까 둘이 홍창석과 정재훈이. 하지만 명의는 또 홍창석으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정산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둘 다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홍창석과 친하잖아요, 준이가. 그러다 보니까 정재훈한테만 이제 돈 내놔라, 돈 달라, 정산해달라, 하달라 이렇게 됐었었고 저는 준이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돈을 달랄 것 같으면 둘 다한테 달라라고 해라. 정재훈한테만 달라고도 하지 말고 홍창석한테도 달라고 하지 말고 둘 다한테 같이 달라고 그래라 반반씩. 홍창석하고 조준하고 권태하고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났으면 홍창석이 돈을 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쟤네들은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회사 돈이잖아요. 근데 쟤네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준도 그렇고 권태욱도 그렇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쓰냐고 도대체. 창석이가 돈이 없는 애인데 자체가. 걔가 어디서 돈이 나서 지네들하고 술을 먹고 밥을 사주고 모텔에서 자고 방을 얻어주고 그런 모든 비용들이 다 회사 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정재훈 돈이라고도 안 해요. 회사 돈이라고 해요 그냥. 그런 거는 뭐 그 돈을 썼던 말던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냥. 촬영을 가거나 어디 지방이나 먼 데로 그건 당연히 뭐 경비 쓰는 게 맞죠. 근데 뭐 매일같이
우리같이 무슨 촬영을 모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을 출장 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보면 다 강남이란 말이에요. 리치 호텔 뭐 야놀자 뭐 거의 다 아까 F푸드 사건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이 F푸드가 이제 이 샌드위치를 만들었고요. 정재훈이 같이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K팩토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준이도 팔아서 저렇게 노출이 됐고 뭐 입방아에 오른 거잖아요. 이게 사기다 이걸로 돼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계속 타격을 입으니까 준이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준이가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 중이니 요 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준이가 파이트 클럽이라고 거기 출연을 했어요. 예,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 해명 영상을 찍은 거예요. 지가 개인적으로 찍었고 뭐 저는 몰랐고요. 그 영상을 찍었는지조차도 이거를 이제 영상 내보내기 전에 저희가 정재훈하고 같이 있었는데 정재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홍창석이. 준이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형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정재훈이 정확한 내용이면 올려도 되는데 뭐 쓸데없는 내용 같으면 올리지도 말고 정확한 내용이고 회사에 피해 없고 이런 상황이면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이 엘푸드와 이 샌드위치와 뭐 K팩토리와 이 먼데이라는 회사는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1도. 예, 서로 뭐 저희가 없어요.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면 홍창석이 대표라는 거. 이 먼데이도 홍창석이 대표고 뭐 K팩토리도 대표고 디오로즈도 대표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법인 회사고 투자자가 다 틀리잖아요. 이 먼데이는 제가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거랑 먼데이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먼데이에서 뭐 수익금을 1원도 가져간 게 없고요, 당연히. 이건 지가 개인 인스타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해명을 할 거면 인스타에서 하듯이 왜 이 먼데이 채널을 달고 유튜브 채널에서 왜 해명 영상을 왜 올렸으며 뭐 회사에서 나왔다. 아니 돈은 일은 딴 회사랑 해놓고선 돈도 지가 벌고서 왜 먼데이를 나가냐는 거죠. 먼데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전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네가 딴 새끼들하고 네가 딴 회사 제품 팔아놓고서 잘못돼놓고선 왜 먼데이 왜 나가는데 이유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야 여태까지 너한테 투자를 해서 널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다 키워놨는데 나간다고? 무슨 피해는 먼데이가 본 거죠. 쉽게 말해서.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먼데이라는 회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먼데이라는 회사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정재훈한테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서 온 거죠. 왜 이게 제가 정확하냐면 제가 이제 역삼동에 있을 때 역삼동에 가게 됐었는데 정재훈하고 저희가 커피숍에서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몰려왔더라고요. 갑자기 니네 뭐야?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아예 이제 와서는 이제 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다 각자 문제점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중재를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홍창석이랑 그때 당시에 황도연부터 해서 뭐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홍창석이 정재훈이 회사에서 없으면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정재훈만 안 나오면 돼? 네, 재훈이 형님만 회사에 안 나와주시면 자기가 애들하고 어떻게든 해서 뭐 변제도 하고 회사도 이끌고 형님 유튜브에서 손해보신 것도 다 메꿔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정재훈을 회사에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행될 줄 알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홍창석 말만 믿고 홍창석이 형 따라와 형 믿고 따라와 재훈이 형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홍창석이 일단 대장이었어요. 정재훈이 빠져버렸으니까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황도현부터 해서 야 형 믿고 따라와 형 도와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뭔가를 되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은. 근데 홍창석이라는 인간 자체는 일단 게을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근을 안 하고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렬이가 집에도 몇 번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창석이 여자친구한테 제발 출근을 시켜줘라. 지금 창석이 형 믿고 우리끼리 다 이러고 있는데 창석이 형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불만의 시초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창석이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썼다라고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상에서는 뭐 일부 썼다, 뭐 법카로 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회사가 굴러가는 비용도 안 썼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안 썼다라고 했었어요. 창석이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얘네들 황도현부터 해서 영빈이, 뭐 준이, 태욱이 다 믿었던 거예요. 바보처럼 그런 얘기들을. 거기에 애들이 가스라이팅을 처음에 당했던 거예요. 다 알죠. 자료가 다 까졌으니까. 통장 내역이 다 까졌고 엑셀 돌려서 창석이가 얼마 썼고 어떻게 돈을 빼갖고 돈도 다 썼고. 왜냐하면 황도영 같은 경우는 칼로리얼이라고 이제 아침의 효 브랜드만 했단 말이에요. 얘는 이 돈조차도 쓴 거예요. 창석이가 SNS에서 효소 판 돈이 우리은행 홍창석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쓴 거예요. 예,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석이는 처음에 애들한테는 자기는 하나도 안 썼다. 쓴 게 없다. 정산 받은 것도 없고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썼다라고 우겨서 애들도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자료가 까지면서 지금은 이제
창석이는 준이랑만 있어요. 권태호하고. 이 황도현하고도 아예 틀어졌고. 알아요. 조준도 다 알아요. 근데 창석이 자체가 사람을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믿게끔 막 이제 순진하게 애가 어벙티게 이제 약간,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여자들도 그런 거에 미치는데 여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창석이가 뭐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뭔가 뭐 보호 본능이 일어나고 뭐 그렇다는 거였고. 와, 진짜 이해 안 된다. 아니,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애가 되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형님을 잘 따르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이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한 달 그 호텔비 이렇게 보시면은 대실비랑 뭐 150, 200씩 나와요, 보통이. 네, 그러면은 강남 원투룸 뭐 월세 관리비까지도 내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텔비를 왜 방을 못 구하고 호텔을 왜 깔세가 얼마나 많은데 강남에 뭐 10만 원짜리도 가고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네. 그렇게 갔었고 그 이유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을 안 얻은 거는. 여러 여자를 만나니까. 공룡 얘기는 유명해요. 홍창석 하면 공룡이에요, 그냥. 자꾸 공룡이 보인다라고. 약을 안 하는 이상 소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걔가 또 액상 그 담배를 피거든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항상 생연초를 펴요. 근데 차에서만 그걸 또 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또 차에 타서 잠깐 그거 한 모금 빨았다가 뭐 토하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또,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들은 얘기라서 이거 뭐 증거자료나 이런 게 없는 거라서.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유명해요. 그 공룡 얘기는. 그러니까 홍창석 하면 이제, 공룡이라고 할 정도로, 뭐, 공룡이 보인다. 환청이 들린다. 네.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창석이한테 제일 좀 약을 놨던 게, 준이가 엘푸드 사건 때문에 나갔단 말이에요, 회사를. 그러고 나서 창석이도 안 나왔어요, 회사를. 공룡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처음에 걱정했죠, 저희는 당연히. 재훈이도 막 전화해서 울고 했었어요. 창석아, 너 빨리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회사 출근하고 해라. 뭐 창석이도 둘이 막 재훈이랑 통화하면서 울고 하더라고요, 서로. 뭐, 서로 위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왜 울어, 임마 이러면서 뭐, 재훈이가 또 위해주고 뭐,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빨리 컨디션 찾아서 회사 해. 형이 다 알아서 할게.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는 작당이 다 돼 있었던 거죠. 저희만 몰랐었던 거죠. 저희는. 네, 근데 먹었어야죠. 저 다 새 거예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차에. 아예 새 거예요, 그냥 다. 전체가 다. 처방전 보면 6월달 돼 있고, 이건 저기 책상이에요. 태우기 책상. 권 PD 책상. 예, 저렇게, 예, 방치만 돼 있었던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저도 아예 몰랐다가 요 태우기가 나가고 이제 후임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책상을 정리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갖고 저도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조준 약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냥 군대 뺄라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도 전에는 들었어요. 네,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다 친했었으니까 당연히. 예, 그래갖고 전 준이한테도 저걸 그대로 카톡을 보내줬었어요. 예, 준이한테도 내용이 다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고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아니라고 형님,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뭐 왔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뭐. 저는 그것도 일부러 연기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합니다. 네, 일부러 뭐 할 거 다 하고 나서 과오부이 온 거잖아요. 하다가 온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온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과오비 왔잖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면 경기를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대회도 나가면 안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과오비라는 게 뭐 겪어보셨는지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헬스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과호흡이 저렇게 오는 애가 저렇게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저는. 이 공포감이라는 게 과호흡은 진짜 공포거든요. 근데 저거를 경기를 또 뛰고, 예, 경기를 또 뛰고 나서 또 과호흡이 온대. 저거 보고 저는 보자마자 저렇게 연기하네? 저기 나가서. 네, 저렇게 과호흡이 왔으면 당연히 저는 그 파이트 클럽도 이상한 게 저렇게 과호흡이 왔으면 다음 재경기도 시키면 안 돼요. 저 정도로 심했었으면. 저러다가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과호흡이 저렇게 온 애를 경기를 또 시키는 건 저도 이해도 안 되고 저거는. 아무리 뭐 준이가 참가하겠다 뭐 한다 해도 아무리 뭐 서약서 썼겠죠 당연히. 뭐 쓰긴 썼겠지만 진짜로 사람 목숨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이트클럽 연기한 거 아닌가. 저게 뭐 그렇게 뭐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도 아니고 무슨 지 인생이 걸린 저기도 아니고 전혀 1도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으면 바로 병원 갔을 거예요. 예. 약이 너무 많이 새 거가 있으니까. 지네들한테 너무 좋은 형일지 몰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개니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관여한 적이 없다. 유튜브 회사에. 자기가 대표고 자기가 다 유튜버들을 데리고 왔고 자기가 다 촬영장 다 따라다니고 예? 일본이며 어디며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해놓고선 자기는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쓴 것도 모르고
모른다는데 이제 아까 보냈다시피 뭐 지가 정산 다 해서 뭐 달러까지 계산하고 뭐 몇 대 몇 비율로 지가 정산을 다 본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른다. 정재훈이 다 했다. 근데 너무 괘씸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시스템이 되냐면요. 자, 정재훈에게는 투자자란 말이에요. 정재훈도 뭔데 이게. 예?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PD들이. 그러니까 홍창석한테 좀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하자. 근데 뭐 이래서 필요하고, 이렇게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뭐. 유지가 계속 계속 적자니까. 정재훈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놀고 있거나, 영상이 이상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이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PD들이 정재훈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홍창석은 조회수가 나오던 영상이 뭐 어떻든 저쩌든 걔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영상이 잘 나왔던 말든지.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남의 돈 갖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던 흑자를 보던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걔는. 정재훈이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했다시피 정재훈이 실무자인 건 맞기 때문에 모든 자금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 지출이나 이런 거를 정재훈이 다 도맡아서 한 건 맞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잔소리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들이 정재훈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홍창석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심이 없으니까 걔는. 저는 이렇게 걔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오케이. 정산 못 받은 거 오케이. 인정. 그러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맞잖아요. 정산이라는 게. 지분이 있으면 손해를 났으면은 마이너스가 났으면 그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난 사업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10원도 안 넣고 쟤는 돈 10원 한 장 넣은 게 없어요. 회사에.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난 사업만 정산 못 받았다. 마이너스 난 건 자기는 모른다. 관여를 안 했다. 홍창석이 주장이 정확히 이거예요. 왜 플러스 난 것만 정산을 해달라고 조르고 못 받았다고 저러고 우기고 마이너스 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는 1도 모른다. 관여를 안 했다. 예, 정확히 그 내용이에요. 그냥 일단 팩트는 홍창석이에요. 저는 일단 홍창석은 뭐 정산을 못 받았다, 뭐 어렵게 생활을 했다, 뭐 엄마 카드로 생활을 했고 다 개뻥인 거고요. 뭐 회사에서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 썼고요, 유용비로. 그게 제일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은 바지라면서 왜 정산을 못 받았다라고 우기고, 그리고 손해본 뭐 망한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 모른다, 자기는 상관이 없다, 자기는 뭐 바지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들은 다 자기 거다. 준이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너 청석이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왜 너가 갑자기 창석이를 거기 왜 창석이 이미지도 안 좋은 애를 굳이 너의 해명 영상에 왜 나와서 차라리 형을 부르지 그랬어요. 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준이한테. 바로 나락가고 싶어서 창석이를 여기다 갖다 쓰냐. 창석이 이제 구속권에 이것저것에 지금 벌어질 일이 아직 많은데 이제. 근데 준이는 솔직히 애가 단순하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없어요. 착해요, 애가. 그런 애예요, 진짜.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회 경험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걔는. 뭐 대학 다니다가 뭐 PT하고 뭐 트레이너하고 뭐 이러다가 이쪽으로 이제 온 거죠. 준이는 뭐 그냥 이거 정도고요. 준이는 뭐 특별히. 솔직히 준이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는 어차피 정재훈이 지금 아마 경찰서에서 신고를 할 거예요, 병역 기피로. 자, 확실히 조준 측 이야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